안녕하세요. 건강의 달인 건달입니다. 혹시 올해 건강검진 받아보셨나요? 건강검진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나이를 먹게 되면요, 당뇨 수치가 높아지고 혈압 수치도 높아지게 되죠. 거기에다가 콜레스테롤 수치도 이제는 자꾸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주변에서 심혈관 질환으로 심장에 스텐트 수술을 받았느니, 뇌출혈로 쓰러졌다더니 이런 소리를 듣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고지혈증은 아닌지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요, 고지혈증에 대한 이야기와 고지혈증이 있을 때 드시면 도움이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고지혈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서울 아산병원 자료에 의하면요, 총 콜레스테롤이 240을 넘거나 LDL 콜레스테롤이 190 이상이거나 중성지방이 200 이상이면 고지혈증에 해당된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 기준을 말씀드릴 때 출처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고지혈증을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정도가 가장 적절하다라고 생각해서 서울 아산병원의 자료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담당 선생님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보다는요, 다른 지표와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서 판단이 내려지기 때문입니다. 혈관 청소차 역할을 하는 HDL 콜레스테롤 수치가 40 미만으로 낮아도 혈관에 지질이 쌓이기 쉽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지방 수치가 좀 높다고 해도요, HDL 수치가 50 이상으로 높다면 고지혈증으로 보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뇨나 심혈관 질환, 콩팥 질환 등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라면요, LDL 콜레스테롤 수치나 중성지방 수치가 정상 범위보다 조금만 높더라도요, 고지혈증 판정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고혈압, 당뇨, 흡연, 비만 등의 심장병 위험 인자를 가지고 있거나 부모님이나 가족이 심장병 또는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도요, 고려의 대상이 되고요. 연령이 40대 이상이거나 이미 심장병을 앓은 적이 있다면 반드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고지혈증의 가장 큰 문제점은요, 동맥경화를 유발하여서요, 심장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방치하기가 쉽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면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되면요,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뇌졸중 등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죠. 고지혈증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만성질환 위험을 증가시키게 되는데요. 고지혈증은 비만이라든지 당뇨 등 다른 만성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이러한 질환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건강에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가 중요하죠. 고지혈증은 또 다른 합병증을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간 질환이라든지 만성 신부전증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럼 고지혈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무엇을 먹으면 되나요? 이렇게 되물어 보시는데요. 무엇을 먹을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떤지부터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엉뚱한 데로 가게 되면 아무리 속도가 빨라도 소용이 없겠죠. 그럼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현재 내 위치를 먼저 파악해야만 방향을 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요, 고지혈증 검사부터 받아보셔야 합니다. 고지혈증 검사는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검진을 받으신다거나 동네 내과나 가정의학과에 가셔서요, 혈액 검사 또는 고지혈증 검사를 받겠다라고 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비용은 그리 비싸지 않으니까 편안하게 검사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것도 걱정되신다면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셔도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받으실 때는요, 전날 8시 이후에는 금식을 하시고요. 아침에는 물도 가급적이면 마시지 않고 꼭 드셔야 하는 경우라면 최소량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신 경우도요, 처음부터 약을 권장받지는 않고요. 대부분은 비약물 요법으로
식이요법을 3에서 6개월 정도 시행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혈중 지질 수치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약을 처방받게 됩니다. 최근에는 부작용은 줄이고 효과가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서요.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의 혈중 지질 수치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요, 고지혈증 약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내용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약이 필요하다면 약을 드셔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수치가 너무 높아서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면요, 약물을 통해서라도 어느 정도 조정을 하고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을 통해서 조절이 된다면 그때는 약물을 서서히 줄여서 드시지 않는 수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고지혈증으로 인한 문제점이 부작용보다 크다면요, 드시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고지혈증뿐만 아니라 당뇨나 고혈압도 같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약을 안 드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약으로 다스리고요, 관리를 하셔서 약을 끊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지혈증이 있으시거나 의심이 된다면 무엇을 드시는 것이 좋을까요? 고지혈증이 있으시다면 무조건 항산화 영양소가 가득 들어있는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산화 식품을 드시면요, 고지혈증으로 인한 사망 위험을 낮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이죠. 중국 저장대 의과대학 부속병원 연구팀은요, 고지혈증 환자 25,383명에게서요, 수집한 자료를 활용해서 항산화 영양소의 섭취가 사망과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을 줄이는데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봤는데요. 연구팀은 참여자들이 보고한 평소 식단을 분석해서 카로티노이드, 아연, 셀레늄, 비타민 A, C, E 등 영양소 섭취량을 추산해 보았는데요. 2001년부터 2018년의 추적 조사 기간에 환자 총 3,810명이 돌아가셨고요. 이 중에 1,218명이 심혈관 질환으로 인해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요, 항산화 영양소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다양한 원인으로 인한 사망을 포괄하는 총 사망 위험과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 그리고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모두 다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항산화 영양소 섭취량에 따라서요, 참여자들은 4집단으로 나누었었는데요. 가장 많이 섭취한 집단은 제일 적게 섭취한 집단보다도요, 어떠한 이유로든 사망 위험이 21%나 감소했고요.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위험이 27%, 암으로 사망할 위험이 28%나 적었다라고 합니다. 연구팀은 항산화 영양소가 체내 염증을 줄임으로써 사망률을 낮추는 데 일조했다라고 해석을 했는데요. 다양한 항산화 영양소 중에서도 비타민 E가 사망을 가장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합니다. 비타민 E는요, 지질 대사에 영향을 미치고 염증 반응을 조절함으로써 동맥경화와 기타 만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주는 항산화 비타민인데요. 성인의 비타민 E 일일 권장 섭취량은요, 하루에 10mg이지만요, 우리나라 성인 평균은 이보다도 조금 부족한 약 7mg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항산화 물질은요, 알록달록한 색이 진한 채소와 과일에 아주 풍부한데요. 비타민 E가 풍부한 식품으로는요, 아몬드를 비롯해서 호두, 땅콩을 비롯한 견과류에 풍부하고요. 녹황색 채소인 시금치나 브로콜리에도 풍부하고 토마토에도 풍부하게 들어있으니까 오늘부터라도 꾸준히 챙겨 드시기 바랍니다. 고지혈증에는요, 유산소 운동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은 고지혈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날이 추워질수록요, 혈액 관리가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